오늘은 미국의 잡지 틴보그에 실린 BTS 2020년 23개의 주요 이정표와 순간이라는 기사 번역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알기 전에 BTS는 말 그대로 멋진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BTS는 히트 싱글 보이 위드 러브의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안무로 메이크 잇 라이트의 첫 공연과 함께 타임스퀘어의 상징적인 새해 전야 축하 행사에 합류했다. 이들은 2018년에 마이크 드롭과 DNA의 사전 녹음을 통해 공연한 바 있다. 그것이 여전히 그들의 시간대에서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전 세계의 아미들은 그것이 BTS의 마지막 코비드 이전 라이브 공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축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주었고 슈가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공유한 전통적인 볼드롭에 대한 BTS의 반응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나중에 8월에 개봉된 18분짜리 방탄밤로 전체 영상을 보게 되었다. 2020년이 되기 불과 6일 전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유나는 BTS의 리더인 RM과 팀을 이루어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도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고 참고 위안을 구하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담은 파워팝 발라드를 만들었다. 윈터 플라워에서는 유나의 화려한 보컬이 RM의 애처로운 딥랩에 맞춰 마음의 행복에 대한 편안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곡이었습니다. 릴 나스 X가 2020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했을 때 그는 그의 차트를 지배했던 노래 올드타운 로드의 많은 리믹스곡에 출연했던 BTS, 빌리 레이 사이러스, 메이슨 램지, 디플로에게 무대에 함께 서달라고 부탁했다. BTS의 서울타운 로드는 역사를 만들었고 BTS를 2019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선보인 첫 K-팝 아티스트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레코딩 아카데미에 거해 63년 역사에서 그래미 무대에 오른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맵 오브 더 소울 7 출시의 일환으로 커넥트 BTS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아티스트를 강조한 대규모 아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커넥트는 방탄소년단과 프로젝트 아트 디렉터 이대영이 의뢰한 작품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였다. 아미들이 현대 미술 작품의 의미를 파고드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웠고 그들의 작품 이면에 있는 방법론에 대해 예술가들로부터 듣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그것은 BTS의 최고의 정신이었고 예술은 접근하기 쉬웠고 그에 못지않게 생각이 깊고 성실했다. 맵 오브 더 소울 7은 복잡한 출시 일정과 빅히트 제작 이후 사자처럼 포효했다.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의 일부를 포함한 19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앨범은 서브 유닛과 솔로곡들이 많이 등장해 각 멤버들에게 그들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팀과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아우트로 앞의 마지막 곡 위아 블랙프루프 더 이터널은 아미에게 직접 말을 걸어 그들이 속한 바로 그 이야기에 그들을 포함시켰다. We are not seven, with you. 정국은 노래에서 끝을 맺는다. 맵 오브 더 소울 7 또한 대량 판매되어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고 당시 4위로 최고조에 달했던 시끌벅적하고 자신감 넘치는 싱글온을 탄생시켰다. 한국 역사상 가장 잘 팔리는 앨범으로 페르소나를 제치고 미국에서 올해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앨범으로 깬 기록은 기본적으로 끝이 없다. 방탄소년단과 라우브는 오랫동안 서로를 존경해왔습니다. 2019년 라우브는 메이크 잇 라이트 리믹스에 참여했다. 2020년 그는 자신의 곡 후에 목소리를 더했던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정국에게 호의에 보답했다. 지민이의 하모니가 더해진 정국 특유의 부드러운 보컬은 완벽한 음악적 매치이다. 이태원 클래스 매니아 B는 인기 K-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아 사운드 트랙을 위한 곡을 기여했다. 전적으로 영어로 구성된 스위트 나이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첫 번째, 맵 오브 더 소울 월드 투어 취소에 이어 BTS는 방방콘과 함께 그들의 첫 번째 가상 콘서트 활동에 착수했다. 겨우 일주일 전에 발표된 이 콘서트 마라톤은 4월 중순에 컨텐츠로 가득 찬 이틀에 걸쳐 열렸다. 유튜브를 통해 열린 이 콘서트 라이브는 거의 24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2014년 레드불 라이브 3부작과 화양연화에서 2018년 러브 유어셀프 투어와 다양한 연례 팬미팅에 이르기까지 팬들에게 방탄의 과거 시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빅히트가 보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방방콘은 전 세계적으로 총 5,05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동시 접속 224만 명을 기록했다. 그 경험을 콘서트처럼 만들기 위해 빅히트는 팬들에게 위버스를 통해 그들의 라이트 스틱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162개 지역에 걸쳐
50만 개의 아미바미 마라톤 동안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 경험은 팬들 사이에 절실히 필요한 공동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가상 공연에 확실히 선례를 남겼다. 2020년 5월 슈가와 아이유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콜라보레이션 중 하나를 발표했다. 젊음과 그리움에 대한 시기적절한 탐험인 이 스토리 팝 트랙은 곧 성찰적인 주제와 멜로디로 전 세계의 청취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이 멜로디는 다시 에이슬 차트에서 급상승시켰다. 이 싱글은 발매 일주일 만에 한국 음악 차트에서 완벽한 올킬을 달성했다. 게다가 그것은 한국의 가온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에이슨 이후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 멜론 뮤직 어워드와 2020년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에서 각각 베스트 락 트랙과 베스트 콜라보레이션을 수상했다. 그의 오랜 분신인 어거스트 D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올해 가장 강력한 솔로 활동 중 하나를 선사했다. 대취타의 뮤직비디오는 역사가 담긴 예술로 조선시대의 배경에서 어거스트 D를 죽음과 맞서는 싸움으로 몰아넣었다. 많은 은유들이 그것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습니다. 역사 대 현대성, 낡은 것 대 새로운 것, 그리고 아마도 결국 당신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자신이라는 생각과 같은 많은 은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페스타 행사 직후 방탄소년단은 6월 14일 처음으로 가상 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5월 발표된 방방콘 더 라이브는 올해 처음으로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6개의 멀티뷰 디스플레이 방방콘 라이브는 팬들이 BTS가 2월에 맵 오브 더 소울 7의 노래를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단 90분 만에 팬들과 연결되고 화려한 공연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기록도 깼다. 빅히트에 따르면 전 세계 107개 지역에서 온 75만 6,600명의 팬들이 이 행사를 위해 온라인에 모였으며 이로 인해 방방콘 라이브는 유료 가상 콘서트 사상 최대 관객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된 위협입니다. 6월에 정국은 사운드 클라우드에 공유된 페스타 솔로 트랙으로 팬들을 격려했다. Still With You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BTS를 직접 보는 것을 그리워하는 아미들을 위한 위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국의 점점 커져가는 미적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6월 6일 BTS는 오바마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통적인 졸업식 송별회를 얻지 못한 2020학년도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몇몇 유명 인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졸업식에 대해 한국어와 영어로 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히트곡인 보이 위드 러브와 스프링데이를 선보였다. 일본판 맵 오브 더 소울은 방탄소년단의 음반 스테이 골드와 유어 아이즈 텔에 두 가지 새로운 필수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 스테이 골드가 정직하게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드라마틱한 코러스가 떠오르는 완벽한 팝송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어 아이즈 텔은 원래 솔로 믹스테이프를 위해 공동 작곡한 정국이 주로 만든 곡으로 가슴이 설레는 곡입니다. 두 싱글 모두 BTS가 올해 발표한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다. 2020년 9월 23일 BTS는 세계보건안보를 위한 제75차 유엔 총회를 연설하고 코비드로 인해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연설 동안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정국 7명의 멤버들은 대유행 기간 동안 자신들만의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설명하면서 빛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것은 BTS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두 번째이다. 이 그룹은 이전에 2018년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유니세프에서 연설을 했다. BTS는 또한 유니세프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벌였고 유니세프를 위해 14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7명의 멤버들은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문구로 끝을 맺었다. 팬들은 이 구절이 그들의 다음 싱글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은 10월 10일과 11일에 두 번째 가상 콘서트 맵 오브 더 소울 온이를 개최하여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다시 한번 재결합시켰다. 이틀에 걸쳐 2시간 동안 맵 오브 더 소울 온이는 욱 제로 어클락의 서브 유닛 공연과 그들의 히트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의 모든 멤버들의 솔로 노래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콘서트의 오프라인 부분이 코비드의 제한으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부신 공연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연설을 통해 팬들과 연결되었다. 빅히트에 따르면 이틀간의 축제에는 191개국에서 총 99만 3천 명의 시청자가 몰렸다고 한다. BTS의 첫 번째 완전 영어 노래는 다이너마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려한 디스코 팝의 귀에 맴도는 곡이다. 광고와 스포츠 프로모션을 위한 유비쿼터스 사운드 트랙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 노래는 어디에나 있다. 이 곡은 빌보드 핫백에서 BTS의 첫 번째 1위 히트곡이 되었다. RM은 일이 힘들고 좌절감을 느꼈을 때 일종의 빛, 단 물 한 모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의 재충전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잠시라도 자신의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TS, 틱톡, 조시 685, 제이슨 데룰로의 힘을 합치면 모든 면에서 이정표가 되었다. 세비지 러브로 제이슨 데룰로는 11년 만에 빌보드 핫100에서 첫 번째 1위를 차지했고 조시 685에게는 이번이 그의 첫 번째 1위였다. 한편 BTS의 세비지 러브의 성공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한국 그룹으로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 BTS는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핫100에서 1, 2위를 모두 차지한 첫 그룹이 되었다. 슈가와 제이홉은 핫100 1위 원곡의 작사 크레딧을 가진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가 되었다. 뉴욕시의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그들의 강력한 온 무대가 있은 지 몇 달 후 BTS는 MBC의 더 투나잇 쇼에서 공연 인터뷰 스킷으로 일주일간의 웅장한 공연을 시작했다. MBC에 따르면 투나잇 쇼는 전주의 에피소드 세트보다 1300%나 증가한 소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동안 팬들은 물론 지미와 전설적인 밴드 더 루츠가 방탄소년단과 함께 노래하는 다이너마이트의 공연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팬들과 일반 대중들도 무엇이 BTS를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넘어서 세계적인 강타자로 만드는지를 많이 보게 되었다. 그 주의 멋진 무대들은 서울 경복궁에서 공연된 아이돌과 소우주와 블랙스완 그리고 홈을 포함한 그들의 다양한 음반을 다루었다. BTS의 최근 싱글 라이프 고즈 온은 힐 더 월드라는 메시지가 담긴 얼터너티브 힙합 트랙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 노래는 디지털 다운로드로 12만 9천 장, 실제 앨범 2만 장, 미국 스트리밍 1,490만 장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빌보드 핫100에서 세 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그룹은 계속해서 빌보드 아티스트 10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듀오와 그룹 최다 주간 1위를 기록했다. 라이프 고즈 온은 빌보드 200에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다섯 번째 BTS 앨범인 비의 선두주자였다. 라디오 재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앨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다. BTS의 그래미상 역사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주요 후보에 오른 것은 올해였다. 11월 24일 레코딩 아카데미는 63번째 시상식의 후보들을 발표했고 찬사를 받은 무리들 중에는 BTS가 있었다. 이 뉴스로 방탄소년단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다. 28번째 생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진은 어비스라는 제목의 새로운 솔로 곡을 발표함으로써 팬들을 놀라게 했다. 진은 범주와 팀을 이루어 복잡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종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래 형식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는 내면의 탐구를 중심에 둔 가슴 아프고 날 것 같은 발라드였다. 12월 12일 타임지는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단지 차트에서 가장 큰 K-팝 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출판물은 BTS에 대해 썼다. 이 7인조는 또한 올해의 인물 공개 방송 동안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현재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싱글 다이너마이트의 독점 공연을 제공했다. 제이홉은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의 사명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진정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지금의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고 말했다. 기사 번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얼 뉴스튜브였습니다. 늘 행복하세요.